전국 고용시장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은 10월 일자리가 15,000여 개 증가하고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6.5%로 안정을 유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5에서 24세 젊은 층 채용이 증가하면서 청년 실업률은 0.7%포인트 낮아진 12.8%를 기록했습니다. 8월 14.5%에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고용이 증가하고 비즈니스와 건물, 기타 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증가를 주도했으나 반대로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리스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는 줄었습니다. 지난달 평균 시급은 35달러 76센트로 1년 전보다 4.9% 상승했으며 근무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엘버타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지난달 늘어난 일자리 수는 전문가 예상치 절반에 그쳤습니다. 연속된 금리 인하에도 기업 투자와 고용은 여전히 침체 상황으로 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인구가 늘고 고용률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고용률은 1년 전 61.9%에서 60.6%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CIBC 전문가는 중은의 통화정책회의 전 또 다른 고용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 단언할 순 없지만 12월 B컷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인디스 수석 경제학자는 올 들어 특히 인구 증가가 일자리 증가를 앞서는 익숙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외에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내년에 경제가 반등하기 전까지 고용시장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중은은 해고는 적었지만 기업 고용이 약해 젊은 층과 신규 이민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15세 이상 10명 중 3명이 필수 생활비가 쪼들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비율은 온타리오와 엘버타주가 32%에 달해 다른 주들보다 높았고 집 없는 서민들은 39%에 달해 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캐나다 정착 10년이 안 된 이민자의 경우 10명 중 4명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에 반해 정착 10년이 넘는 이민자는 31%, 캐나다 태생의 경우 26%로 낮았습니다. 이 밖에 현재 직장에 만족하는 비율이 60%에 달한 가운데 청년층은 55%에 그쳤고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농업 종사자의 만족도가 높은 데 반해 숙박이나 음식 서비스, 소매업 종사자는 다소 낮았습니다. 캐나다 연금 시스템이 글로벌 평가에서 나쁘지는 않지만 더 개선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머서와 글로벌 투자 전문가 협회의 연례 보고서는 연금 수령액의 적절성과 지속성, 통합성을 기준으로 48개국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노후 생활에 충분한지, 연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공적, 사적 연금 제도의 상호 보완성을 여러 항목별로 가중 종합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는 지난해 12위에서 17위로 떨어졌습니다. 캐나다의 연금 시스템은 수년에 걸쳐 약간 하락했습니다. 2009년에는 지수값이 73.2였지만 지금은 70으로 스웨덴, 영국, 스위스,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은 건전한 구조로 좋은 특징이 많지만 개선 영역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A등급을 받은 국가는 네덜란드와 아이슬란드, 덴마크, 이스라엘로 좋은 혜택에 지속 가능한 높은 수준의 견고한 연금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C+를 받았습니다. 이 기관은 고용주가 지원하는 연금이 없는 직장인을 위한 직업연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늘리는 것과 연금 상품에 대한 최소 연령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가계저축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쉽지 않은 게 캐나다의 은퇴 비용이 세계에서 6번째로 높기 때문입니다. 주거비를 제외하고 생활비를 기준으로 60세에 은퇴해 83세까지 살려면 한 달에 1,145달러씩 약 32만여 달러가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스위스는 44만여 달러로 가장 비쌌고 20개 국가 중 가장 부담이 적은 나라는 23만여 달러인 한국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기관은 수명은 더 길어지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연금과 관련한 고용주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의 캐나다 방문 비자 발급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1회 방문당 6개월까지, 이어 복수 관광 비자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비자 갱신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자동 10년 복수 관광 비자 발급이 종료됐습니다. 대신 이민심사관에게 더 큰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심사관들은 개별 비자 신청을 면밀히 평가해 단수 또는 최대 10년 복수 등 비자 유형과 유효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방문 목적과 재정 상태, 건강 상태, 직업 여부와 가족 등 모국과의 유대 관계, 여행 기록, 비자 거부 이력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복수비자 자동 발급이 종료되면서 캐나다를 자주 오가는 외국인은 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수료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민자와 임시 외국인 유입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비자인 한국의 경우 단순 방문일 경우 전자여행 허가 기간이 최대 5년이지만 이 역시 심사관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연방이민성이 최근 비자 발급 처리 기간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시민권 부여는 7개월, 증명서 4개월, 시민권 포기 16개월입니다. 영주권의 경우 신규 카드 25일, 카드 갱신 59일이며 배우자 비자 발급은 해외 10개월, 국내 27개월이고 부모와 조부모는 24개월입니다. 경제이민의 경우 경험이민과 연방 숙련 프로그램이 5개월로 같고 주정부 프로그램은 익스프레스가 6개월, 일반은 13개월입니다. 연방보건부가 화재나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 히터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난방기 앞면이나 측면에 고비 또는 고빌라이프 브랜드가 있는 흰색과 검정색 히터로 제품 밑면에 모델 번호가 있고 높이는 23cm에서 66cm이며 2021년 10월부터 올 5월 사이 온라인에서 5만여 개가 팔렸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난달 말까지 캐나다에서 과열 신고 7건, 미국에서 1명의 부상자와 10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힌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고빌라이프 웹사이트에서 환불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리콜된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선물하는 것은 연방소비자법에 저촉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복스바겐이 운전석 측면 에어백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며 리콜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2006년에서 2014년형인 파사트와 2017년에서 2019년형인 비틀로 습기와 고온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부상자 혹은 사고는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복스바겐은 8,900여 명의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를 보내 문제의 에어백을 개선품으로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 에토비코의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 윌로우 리지 로드와 에글링턴 애비뉴 웨스트 인근 주택 뒤편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늘 새벽 숨졌으며 온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집안에 화재 경보기 등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컨설팅 회사인 브랜드 파이낸스가 20개국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세계 도시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토론토와 밴쿠버, 몬트리올이 상위 50위 안에 꼽혔습니다. 세계 14위를 기록한 온타리오주 토론토는 사람과 가치 면에서 진전을 보이며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친숙도와 평판 등에서 밀리며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졌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는 환경을 보호하는 깨끗한 도시 5위에 꼽혔지만 역시 평판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한 29위에 머물렀습니다. 취업 용이성에서 3위를 기록한 퀘벡주 몬트리올은 친숙도에서 50위 밖으로 밀려나며 지난해 39위에서 44위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크게 비즈니스 및 투자, 거주, 문화 및 유산, 사람과 가치, 지속 가능성, 교통, 교육 및 과학 분야를 세부 항목으로 나눠 인식을 조사했으며 런던과 뉴욕, 파리가 1위에서 3위, 이어 도쿄와 두바이, 싱가포르 순입니다. 주 캐나다 문화원이 한국 영화 온라인 정기 상영회 K시네마를 통해 유쾌한 코미디 영화 파일럿을 무료 상영합니다. 영화 파일럿은 스타 파일럿에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주인공 조정석이 여자로 변신해 재취업에 성공하는 코미디 영화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 문제를 웃음과 유쾌한 연출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무비블록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토론토 릴 아시안 국제영화제에선 아침바다 갈매기는이 14일에, 16일엔 엄마와 곰, 그리고 단편 영화들이 선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